안녕하십니까 캄베올레 시청자 여러분, 한필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져 이 파워 디렉터를 사용해서 이제 360 관련 영상을 편집하는 부분을 알아볼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 360 일반인들이 360 카메라를 사용하면 고프로 맥스나 여기 인스타 360 시리즈를 좀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 이제 조금 더 전문가스러운 하려면 이제 다른 모델들을 쓰겠죠. 뭐 렌즈가 뭐 4개 더 이상 막 4개 이상 막 달리고 여러 개 달린 것도 쓰겠지만 보통 저렴하고 흔히들 쓰는 게 이제 이런 모델들이죠. 자, 여기서 영상을 촬영한 것들은 일반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에서 360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바로 불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360 스튜디오 내지는 뭐 고프로에는 또 고프로에 막는 또 그 앱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불러들여서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지난 시간에 그 강좌를 한 게 있고, 또 고프로 맥스 관련된 것도 오래전에 뭐 한 1년 전 이때 또 올린 게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다시피 360 영상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이 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전을 하고 해서 막 해서 내가 원하는 뷰를 이제 뭐 키프레임을 찍어서 지정을 하고, 또 한참 진행을 하다 또 내가 원하는 뷰에다가 키프레임 찍고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60도 중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을 골라서 이제 일반 2D 영상으로 내보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리프레임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 리프레임 작업을 파워 디렉터에서 해볼 거예요. 그 부분 이제 함께 진행을 해볼 텐데, 여러분들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그 힘이 빠져요.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조회수도 많이 늘어나고 시청 시간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 광고 시청이 안 되고 있어요. 다 그냥 아예 그 프로그램을 깔아서 광고가 안 뜨게 하나 봐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하십시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좀 길게 해가지고 조금 길게 해서 서서히 바뀌게. 자, 동굴을 다시 구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자, 회전을 살짝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동굴에서 갑자기 구로 바뀌죠. 이렇게. 귀여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여기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인스타 360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한 파일들을 변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스타 360 여기 인스타 360 스튜디오에서 리프레임 작업하고 하는 거는 그냥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파워 디렉터에서 편집을 하게 되면 이 파일 가지고는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스타 360 스튜디오 2022를 통해서 이렇게 변환 작업을 한 겁니다. 용량 차이가 한 두세 배 이상 용량이 불어나게 돼요. 그렇게 변환 작업을 하면. 어쨌든 파워 디렉터에서 일반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에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환 작업을 해서 위에 것과는 좀 생김새도 다르죠. 아이콘이. 자, 이렇게 변환 작업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시간에 그런 부분은 강의한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또 여기 루미온하고 브렌더에서 어떤 환경 건축 모델링을 해서 루미온에서 이제 또 멋진 풍경을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할 텐데요. 요거는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체험판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요거는 직접 회사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체험판이에요. 그래서 요거 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요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파워 디렉터를 실행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디렉터를 처음 실행해서 만나는 화면이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편집할 때 이제 심대구 화면이 체크가 된 상태에서 전체 모드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항상 전체 모드로 들어가기 체크를 해놓고 실행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걸 눌러서 들어가는 일반 영상 편집으로 바로 진입을 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여기 360 관련이죠. 예, 이 아이콘을 체크를 하고 활성화 시키고 전체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360 비디오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 모드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360으로 표시가 돼요. 평상시 같으면 이제 내가 설정한 비율이 체크가 되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영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이 폴더가 바로 열리네요. 자, 여기서 영상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를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번엔 좀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하나 불러볼게요. 이거는 해상도가 아직 1분 53초고 2.26기가예요. 이렇게 해서 열기. 해상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360 300수도를 촬영한 거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5760에 2880이에요. 자, 얘를 이렇게 끌어오게 되면, 트랙에 끌고 오게 되면 이런 화면을 또 만나게 돼요. 지난 시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체크를 했죠. 그냥 360 비디오를 편집해서 360 비디오로 인코딩하는 작업을 했었으니까. 자, 오늘은 리프레임 작업, 뷰 디자이너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파워 디렉터에는 뷰 디자이너라는 게 바로 이제 리프레임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제 2D라고 써진 여기 뷰 디자이너 360도 영상을 사용하여 기존 비디오를 시작합니다. 예. 자, 얘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클릭. 그러면 얘가 여기서 비율을 16덱으로 해라. 여기 2대1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현재 16덱, 지금 여기 36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바꾸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왜곡된 화면이 아니라 이제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얘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새로운 창이 떠요.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요거 또 창을 닫고 이 뷰 디자이너를 꺼내는 방법도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뷰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작은 행성이라는 게 있어요. 재미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동그랗게 갖고, 자, 지금 내가 여기서 무슨 어떤 작업을, 예를 들어 이 작업 이런 해서 여기다 키프레임 작업을 한 상태라면은 여기에 작은 행성으로 하게 되면 그게 다 모든 게 다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작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셔야 돼요. 예, 그거 조금 아쉽네요. 두 개가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참 멋진 작품이 나올 텐데, 아무튼 2D에서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자, 여기서는 컷 편집이 안 돼요. 여기서나 컷을 할 수가 있지. 일단 여기서 그냥 진행을 먼저 할게요. 자, 일단 시작은 제 얼굴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마우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X축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할 수도 있고, 다음에 Y축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Z축, 자, Z축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죠. 현재 지금 여기서의 Z축은 이 내 앞에서 저 멀리 이쪽을 Z축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3D 모델링 툴에서의 Z축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일단 맞춰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할 때 일단 여기서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게요. 키프레임이란 뭐냐면 여기에 이 하나하나의 프레임인데, 그 프레임 중에 내가 뭔가 새로운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 프레임을 하나 생성하고 변화를 주게 되면 이제 그게 키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프레임을 하나 체크를 하면 여기 점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그죠? 생겼죠? 이 키프레임은 여기서도 생성할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요렇게, 자, 그냥 재생을 먼저 해볼게요. 재생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됐죠. 근데 자꾸 얼굴이 사라지려고 그래요. 그죠? 무겁다 보니까 재생이 제대로 안 되고 이상하게 되네요. 멈추기도 하고. 자, 스톱. 자, 지금도
파워 디렉터는 얘를 프록시 파일을 생성하고 있어요. 원체 그 해상도가 높은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가 좀 조용해진 거 보니까 프록시 파일이 끝났나 봐요. 프록시 파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오래된 이전 강좌들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고해상도의 영상을 낮은 사양에서 작업을 할 때는 프록시 파일을 생성해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키프레임 하나 만들고 하나 생성됐죠? 날 이렇게 하면 얘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재생해 보면 아까 자꾸 얼굴이 사라졌는데 안 사라지죠? 자, 이게 이제 키프레임이에요. 자, 이렇게 가다가 요쯤에서 키프레임 하나 생성해 주고 이번에는 여기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프레임 바로 다음 프레임에다 키프레임을 하나 주고 여기서 방향을 확 바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를 바라보게 그러면 얘가 가다가 방향 전환이 확 일어날 거예요. 자, 보세요. 휙, 그쵸? 이렇게 바뀌죠? 요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빠르게 진행합니다. 만약에 얘를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으면은 천천히 회전하면서 바뀔 거예요. 자, 천천히 바뀌고 있죠?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가죠. 아까하고는 또 다르죠. 아까는 휙 지나갔죠. 만약에 이거를 조금 확대하면은 순간적으로 바뀔 겁니다. 자, 이렇게 더 가까이 가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휙 돌아갈 거예요. 그죠? 빠르게 휙 돌아가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바로 리프레임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가다 이번엔 또 내 얼굴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 프레임. 여기도 하나 또 찍고, 이렇게 찍고, 바로 얼굴을 휙 돌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Y축으로 회전하니까 마우스로 해도 좋지만, 뭐 이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몸이 잘리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화면을 위로 이렇게 올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안 돼. 수평으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얘를 다 보고 하려면 살짝 이렇게 마우스 중간 힐 버튼을 이용해서 살짝 좀 축소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왜곡이 돼요. 이미 뭐 조금 어차피 360이 좀 일반 영상하고 다르게 좀 왜곡이 되긴 돼요. 요 정도 할게요. 그럼 이제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제 키프레임이 여기 생겼으니까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지금 요 상태 B로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 360도 카메라가 위치가 바뀌면 이제 당연히 이제 뷰가 또 바뀌겠죠. 자, 그럼 재생을 해볼게요. 여기서 샥 가다 휙. 자, 카메라를 약간 옆으로 지금 옮기니까 뷰가 조금 바뀌었죠. 내가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어도. 자, 이런 각도로 오는 게 좀 불편하다. 나는 그냥 차라리 옆으로 가게 하겠다. 요와 비슷한 앵글로 계속 가겠다. 그럼 여기 프레임 하나 더 주고 요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이제. 자, 진행. 계속 가다가 카메라가 또 바뀌면은 자, 요 상태까지 갔고 이번에는 이렇게 걷다가 서서히 이 머리 위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얘를 클릭하고 여기서 이 카메라 지금 이 360 카메라가 하단에다가 위치해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리 위로는 올릴 수가 없네요. 이 카메라가 이 위에 머리를 찍고 있다면 머리 위에서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찍는 거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러면은 어디를 해볼까? 하늘을 잠깐 볼까요? 여기 이게 또 스태칭이 잘 안 됐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서서히 제 모습을 찍다가 하늘로 갈 거예요. 이렇게. 이게 너무 빨리 가니까 얘를 이렇게 해놓으면 더 천천히 움직이겠죠? 천천히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자, 이렇게 돌죠? 자, 그 다음에 요쯤에서 다시 키프레임 하나 더 찍고 어디 갔어? 자, 이렇게. 자, 렌즈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아래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가려지니까 키프레임 하나 찍고 바로 옆에다가 가까운 데다가 키프레임 하나 찍고 얘를 이렇게 돌릴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사라져 버리네. 예, 그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찍으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예, 지금 뒤에다가 카메라를 뒤로 지금 했기 때문에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재생해 보면은 자, 적당히 이 정도 해주고 확인할게요. 그냥. 자, 그러면 지금 일부가 여기 일부밖에 편집이 안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앞부분 그 촬영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는 손 이 부분을 좀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T 일반 편집하듯이 하고 선택하고 Alt 딜레트해서 지워지면서 당겨지게 딱 하면은 예, 그 부분 사라졌죠? 예, 일반 편집하듯이. 근데 제가 지금 리프레임 작업을 여기까지밖에 안 했죠, 그죠? 여기까지밖에 리프레임 작업을 안 했습니다. 이 뒤로는 작업을 안 했어요, 그죠? 그러면 리프레임 작업 안 한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컨트롤 T에서 자를게요. 여기는 리프레임 작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리프레임 작업이 됐죠? 근데 여기는 안 됐어요. 그래서 따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처럼 또 나가가지고 여기 360도 비디오를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선택을 하고 여기 도구에 보시면은 이게 뷰 디자이너라고 있어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은 아까 우리가 열었던 그 창이 다시 보입니다. 이 부분도 마저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개체 추적도 하나 한번 해볼까요? 개체 추적. 요거 작은 행성은 좀 뒤로 하고 요 개체 추적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개체 추적. 이건 뭐냐면은 개체 추적 체크를 하면은 내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놓고 할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카메라를 위에서 찍고 있어갖고 정확하게 얼굴을 찍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개체 추적을 하고 여기 얼굴에다가 체크를 해놓으면은 이 얼굴을 추적을 합니다. 자, 개체 추적 체크를 하고 얘를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 트랙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따라서 이동을 해요. 카메라가. 계속 따라가죠. 근데 어느 순간 좀 카메라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고 그러면은 놓칩니다. 그런 거는 감안하시고 작업하세요. 이게 지금 모션 트래킹을 하면서 계속 키프레임을 생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카메라가 위에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 형체를 좀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그냥 정지할게요. 마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지. 자,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보기 방향 있죠. 요거 점점점점이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프레임을 지금 생성했어요. 이게 보세요. 점 하나하나가 키프레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개체 추적을 이용해서 얘가 계속 얘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면서 여기 자동으로 키프레임을 생성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쪽 요 방금 전에 한 요 트래킹한 데 안에는 키프레임을 별도로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옮겨 놓고 키프레임 밖에다 옮겨 놓고 여기다가 이제 키프레임 작업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개체 추적은 해제를 해야 되겠죠? 네, 여기는 돼 있는 데고 돼 있는 데를 먼저 한번 보고 할게요. 자, 얘를 추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죠? 지금 카메라 앵글이 계속 흔들리면서 얘를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 벗어납니다. 이 카메라가 이 촬영 범위가 벗어나기 때문에 얘를 계속 추적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작업을 했고 여기서 키프레임을 눌러서 다시 한번 또 추가를 해볼게요. 키프레임을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키프레임 하나 생성하고, 이건 수동으로 한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하면서 뒤로 좀 당기면, 이건 위로 매달고, 이 하늘 높이 여기 그림자 보시면은 여기 위에 이쪽 카메라가, 그죠? 그래서 다른 뷰를 보고 싶어도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찍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뭐 요렇게 할 수가 있죠. 앞쪽을 가게 한다거나. 지금부터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다가. 자, 이쯤에서 앵글이 내려갔을까? 자, 한번 볼까요?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찍고 확 돌려보면 역시 아직도 위를 찍고 있어요. 발 위를 찍고 있어요. 계단 내려가면서. 자, 지금은 또 위로 올라갔네. 지금도 여기 끝까지 안 됐어요. 아직 좀 더 남았죠. 여기까지만 한 걸로 하고, 여기까지만 한 걸로 하고 확인. 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된 거냐면 여기까지 키프레임이 생성된 거죠. 자, 여기도 자를게요. 이번에는 제가 굴을 사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컨트롤 T. 얘에 대해서는 또 재미있는 걸로 해볼게요. 뷰 디자이너에서 이번에는 이 2D가 아닌 요거 재밌는 거, 요거 작은 행성.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제가 왜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 작업을 했냐면, 내가 여기 키프레임 작업을 막 했다면은 지금 이 작은 행성 모드로 가게 될 때 모든 작업이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따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보세요. 벌써 재밌는 모양이 딱 생겼죠? 지금 카메라가 이 발 아래쪽을 찍고 있어갖고 얼굴이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요 클립에는 이제 요런 영상으로만 계속 찍히게 될 거예요. 카메라가 갑자기. 물론 이거를 이렇게 가까이 가고 하면은 조금 왜곡되지만 평평한 모습을 보이긴 해요. 근데 아까 2D에서 본 것처럼 평평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걸 가지고 키프레임을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키프레임 하나 딱 만들고, 자,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계단을 내려서, 아이고, 저 무릎이 현찮아져 가지고, 어렸을 때 너무 몸을 무리하게 움직여서.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정지하고, 이번에 이쯤에다가 키프레임 하나 넣고 조금 더 해서 한 칸 더, 요거를 조금 이렇게 당기고, 키프레임을 내가 위치를 이동할 수 있어요. 여기다 키프레임하고 재밌는 거 하나 해줄게요. 이번엔 동굴. 자, 여기까지는 어떤 뭐 지구 같은 느낌이었지만 이렇게 해서 갑자기 슉 돌아서 동굴이 됐어요. 여기 하늘이 뻥 뚫리고 여기 동굴 안쪽이죠. 자, 지금 요 상태에서 다시 또 키프레임 하나 해주고, 옆으로 살짝 이 카메라를 너무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찍어갖고 좀 조작하기가 불편하네. 어쨌든 이렇게 찍으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뭔가 좀 환상적이죠, 그죠? 신비하잖아요. 자, 계단을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마치 동굴 같아요. 이 나무들만 없으면 뭐 완전히 동굴이죠? 이쪽이 좀 어둡다면은. 자, 이쪽은 이렇게 해서 좀 키프레임 줘서 당겨 볼까요? 더 이상은 안 되네요. 좀 멀리 보내고 싶은데 멀리 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왜곡되는 것밖에. 자, 뭘 쳐다보고 있는 걸까요? 자, 이렇게 해서 쫙 계단 내려가면서 또 샥 이렇게 바뀌죠. 허리가 뒤로 꺾였어. 자, 이렇게 해서 굴을 만드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밖으로 나갈게요. 자, 여기서 한번 찍고 다시 구로 돌아갈게요. 조금 길게 해서 서서히 바뀌게. 자, 동굴을 다시 구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자, 회전을 살짝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동굴에서 갑자기
9로 바뀌죠. 이렇게. 귀여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여기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리프레임 작업을 해봤어요. 얘는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일반 영상이에요. 일반 영상인데 이제 재미있죠. 내가 원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대충 찍다가 하다 보니까 이렇지, 이걸 찍는 것도 좀 잘 계획을 해서 연출해 갖고 찍고 편집을 좀 재미있게 하면은 아주 정말 재미있는 영상이 됩니다. 자, 얘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얘는 360도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360도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360도가 아니죠. 자, 제작을 딱 누릅니다. 자막 같은 거 넣고 뭐 음악 넣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영상이 길어졌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일반 영상 편집할 때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제작을 눌러서 그 부분이 필요하면은 이전에 올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저장할 폴더를 바탕화면에다 놓고 제목을 강좌 뭐 이렇게 이름 짓게요. 얘는 어디 올릴 거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 제목은 줬죠. 여기서 H264AVC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여기 해상도가 지금 이렇게 낮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것도 역시 3840-2160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AVC 체크를 하고 나머지 것들 손 안 대고 그냥 네, 다 됐어요. 시작.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렌더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편집 페이지로 돌아가고 저장된 영상을 렌더링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뷰가 쫙쫙 바뀌죠? 내가 원하는 대로 360도를 찍은 것 중에서 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걸어가니까 이렇지, 어떤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아니면 뭐 스키를 탄다거나 아니면 말을 탄다거나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멋진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박진감 있는. 자, 이거를 여기서 한번 아까 우리 계단 내려간 거 있죠? 난 이 부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엄청 신기합니다. 그죠? 어우, 그런가? 너 너무 귀엽게 생겼어. 웃기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파워 디렉터를 이용해 가지고 360 비디오에서 내가 원하는 뷰를 선택해서 만드는 리프레임 작업을 해봤습니다. 파워 디렉터에는 뷰 디자이너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